주식 투자만한 경제 공부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세상을 누가 이끌고 나가느냐? 결국 기업이 이끌어 나가잖아요. 기업의 주인 되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책에 보면 또 사두고 무작정 묵혀두는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과연 그러면 장기 투자는 좋은 거지만 또 무조건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주식 투자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장기 투자에 돈을 번다. 그렇죠. 그게 장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느냐. 네. 저는 이제 3,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뭐 정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뭐 평생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네. 그거 말고 기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만 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성장하고 또 이렇게 정체기를 또 지났다가 또 다시 네.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보다도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의 이제 성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기업하고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소통하다 보면은 기업의 그 성장 주기가 보이잖아요. 네. 성장 주기라는 게 뭡니까? 뭐 회사가 뭐 사업 확장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그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M&A를 했다든가 이런 형태로 기업의 어떤 영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거나 네.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연구개발이나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그 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놓고 보면은 그게 실현이 될 그 시기에 네.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뭐 나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고 적어도 그 3, 4년 정도 기업의 네. 어떤 성장 주기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또 종목 3개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네. 매매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투자해 보니까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몸이 내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함께 있어야 네네. 되고 그 함께하는 또 친구들 네. 인적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 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는 기업과 동행함으로 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 부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우리 그 행복의 길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평생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 네. 3개 정도만 찾으면 그런 그런 기업을 평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성장 주기에 이게 투자했다 또 줄였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오면 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 기업에 보면 네. 내가 그래서 그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와 함께 그 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네 개 기업만 있으면 그냥 네. 편안하게 자기 일 하면서 정말 즐겁게 기업의 네. 성과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생 그 3개 정도 네. 기업만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네. 공감하세요? 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요인들이 네. 너무 많은 정보를 넣고 그쵸.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내 주변부터 이 가까운 곳에서 나하고 관계된 기업들 중에 네. 이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찾는 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뭐 회사 취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라는 게 가장 보내고 싶은 데가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네. 야, 이 기업은 내가 정말 인수해서 내 회사면 좋겠다. 네.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자녀를 이렇게 취업시키는 거는 직원으로만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뭐 내가 좀 좋은 제품을 납품할 테니까 네. 우리 거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네. 함께 동업 한번 해봅시다. 안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 네. 얼마든지 그런 회사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다 그냥 이렇게 종속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 내가 책을 쓴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이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발명품, 뭐 몇 가지 꼽으면 네. 우리의 뭐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이런 거지만은 산업화 이후에 전기라든가 인터넷이 저는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장 큰 이 기업 제도 중에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고 또 그런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외국인들이나 일부 기업인 소수 자본가들에게 예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거의 8, 90%가 단순한 노동자, 소비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고팔고 하는 투기자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 긴 인생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단타 매매라든가 요즘에 또 뭐 사실 암호화폐 이런 것도 젊은 분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 이제 경험이 없으신지, 그다음에 있다면 좀 결과는 좀 어때 하셨나요? 아니 뭐 저는 암호화폐는 뭐 전혀 이렇게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 예, 없습니다. 없고. 저는 뭐 심지어는 이제 금 투자도 안 해봤고 네. 환율 투자나 뭐 이런 쪽도 안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금 투자라든가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뭐 더 나가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내 농심 투자 철학과 맞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 그 기업에 이렇게 네. 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라고 네. 하는 이게 전도사로서 그렇죠. 그게 투자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네. 해서 이제 그런 쪽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타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증권사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단타의 기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도 한때는 단타의 기지였다. 예, 뭐 제가 영업을 잘했으니까 네네. 뭐 영업을 잘해야만이 내가 그 압구정 지점장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 잘 못하면 압구정 그 당시도 지점장도 압구정 나가겠습니까? 지점장 굉장히 핵심 지점 아닌가요? 거의 뭐 핵심 지점이죠. 누구나 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압구정 지점장을 한번 해보는 게 네. 꿈이고 로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네. 이 매매를 해봤지만은 결국 시황에 따라서 정말 이게 집을 샀다 팔았다 자산이 오르다 뭐 내리다 뭐 이런 현상이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해보고 나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 지금과 같은 주식 투자는 농부가 농사짓듯 이렇게 투자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농심 투자는 이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이게 이제 정확한 문장이고, 책에서도 뭐 증권사 직원들 중에는 부자가 별로 없다. 늘 종목을 추천하며 최전선에서 시장을 파악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기회를 붙잡으려 애쓰고 시향에 따라 사고 팔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증권 전문가분들이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실제 계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박사급이죠. 근데 이제 이론과 실제는 좀 틀리죠. 네, 그렇죠. 저도 이 증권에서 다니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 논문이 한국 증권 시장에서 기술적 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그런 쪽을 또 연구. 그걸 연구해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게 거래량, 주가,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래량과 주가,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후행적인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결과 메시지는 과거에는 그 증권시장이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없지만은 거래량과 이 주가는 단기적인 거래 예측에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이 2000년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약간의 좀 과학적 분석 기법이 통용이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막 업종별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건설주 가고, 뭐 금융주 가고, 네. 무역주 가고, 그렇죠, 그렇죠. 보험주 가고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옛날에는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심리 한 4, 5일 오르면 2, 3일 쉬고 이런 그 패턴을 그리면서 네. 그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의 그 상한가 폭이 한 5,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종 치면은 상종 막 서너 번 가고 지금은 뭐 30%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주식 투자 교육은 혹시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건 슈퍼게임이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건 라이언 투자가니까 어쨌든 굉장히 주식을 성공하신 분이니까 자녀분들도 뭔가 그 피를 물려받아서 성과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자녀들한테 그 네.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리기 때 이제 제주도 그 가족 여행을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이 좀 이렇게 오픈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아빠 나한테 언제 얼마 물려줄 거야? 아니,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제주도 여행 가서 이제 네. 가족 기이라는 명목하에 애들한테 이제 두 가지 선택안을 줬습니다. 선택안. 예. 지금 내 소유으로 증여를 해준다. 대신 니들 그 교육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지금 좀 유산을 받고 말래.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유도를 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다들 좀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뻥 쪘죠. 섭섭하죠. 예. 그래서 가족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 전부 다 이제 글로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다. 글로벌 교육 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연식별로 큰 애는 이제 2,500만 원, 둘째는 2,000만 원, 그 막내는 이제 1,600만 원. 그때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증여세를 내고 계좌 개설해 가지고 아빠랑 같이 한번 투자를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줬던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이제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투자를 해줬고, 지금 이제 둘째하고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좌의 그 운영권을 이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네. 아빠가 리딩.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둘은 이제 승인을 받고 내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포토가 틀리니까 네. 애들 모습이 다 이렇게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관심 가는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 세 명 사이에서. 네.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되는 애가 있고 돈이 안 되는 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뭐가 들어요. 좀 다른가요? 투자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아니, 이제 그거가 아니라 이제 애들의 그 관심도 이런 기업들. 이제 그래서 우리 다행히 이제 우리 막내가 아직 뭐 이제 고등학교 그 2학년이라서 나이가 어린데 얘가 제일 이제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그 포토의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둘째 같은 애는 뭐 사주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랑 좀 맞아 떨어진 게 투자에서 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걸까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나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이렇게 얻는 것보다도 애들이 이제 그 세상을 보는 관점,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글로벌 교육을 받고 아주 글로벌 리더로서 이렇게 뭔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이 분들에게 정말 이 주식 투자만한 경제 공부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그 투자는 단순히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누가 이끌고 나가느냐. 결국 기업이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인 되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의 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기업의 고객, 소비자로 어떨 때는 기업의 뭐 사장으로 직원으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그 개념을 네.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주신 답변 중에서 그거를 요약해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주식의 본질을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보인다. 주식의 본질은 뭐라고? 주식은 뭐 결국은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뭐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적어도 투자자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냥 뭐 사고팔고 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이건 주식 투자를 마치 도박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본질은 기업, 우리 삶의 터전인 근간, 네.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네. 우리 투자 대상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뭐냐 과연? 우리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기업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자랑스럽지 않다. 내가 주주가 된 게 자랑스럽지 않다. 그럼 그런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뭐 100여 개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삼성전자 갖고 계시죠? 네. 폰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거 최신 삼성전자. 네. 왜냐하면 대표님 연령대에서 사실 저 폰을 잘 안 쓰시잖아요. 예, 예. 혹시 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차피 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요거 잘 안 쓰잖아요. 요거. 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은 네. 이 올해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네. 이런 기업의 어떤 그 저점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들도 그 좀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네. 고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투자할 때 기준 가치가 저는 그래서 제가 배당 수익률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3, 4%만 보장이 되면 시가 배당률. 그럼 주가는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배당을 받으면 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네.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 훌륭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 그런 기업의 주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살잖아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저 책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은 사실 회사의 제품을 사면서 다시 회사로 가는데 네. 그 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주식 투자라면서. 그렇죠. 네. 예. 그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근데 또 워낙 큰 종목이니까 또 근데 개인 투자분들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삼성전자 어떻게 미래 전망이라 할까요? 전 전망 못하죠. 전망 못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최근에 작년에 이제 3프로 TV에 네. 김동완 수장이 이제 한번 추석 때 뭐 나와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그 장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팁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판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또 판이 바뀌었거든요. 판이 바뀌었다라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확히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성장을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가치의 회귀가 된다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포스코가 네. 지금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투자 문화, 네.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 있죠. 이재용 회장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1등 기업으로서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잠재력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확보가 되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과 어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반대 측면에 좀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어떤 데일까요? 아니죠. 어떤 데인데요? 뭐 이렇게 비전이 없는 회사, 성장하지 않는 회사, 네. 뭐 소통이 안 되는 회사, 네.
뭐 아니면은 뭐 대주주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회사. 네. 뭐 이런 회사들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싼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 일부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그 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드려 보지만 이 변하지 않는 기업인들 때문에 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쳐가야 될 분야지만은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 회사 말고도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오픈돼 있고 그 정상적으로 그 흘러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회사 중심으로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제가 아마 이 책에는 뭐 그 하이트론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CCTV가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네. 네. 이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네. 기업에 가서 좀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려고 그래도 네. 뭐 도통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도에 팔았습니다. 네. 팔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주가가 그 가격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이제 네. 그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회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제 팔았다는 얘기를 봤는데, 또 뒷부분에는 어떤 회사는 그 주총에 가서도 어떤 연설도 하셨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소통이 안 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 주식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네. 왜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은 똑같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합니다. 네네. 아마 이제 그 조광피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광피역은 뭐 제가 거의 한 2004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네. 거의 한 17년 정도 네. 이렇게 투자가 돼 있죠.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잘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네. 그와 같은 회사에서 제가 3년 7개월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어떤 그 영업 환경이나 네. 그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 투자를 해왔는데 제가 그 주주총회도 뭐 5번 가보고 네. 2012년도에는 주주총회 가서 한 5시간 반 동안 주주총회도 한번 해보고 네. 작년에도 가서 네. 하고 또 금년에도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기업 지배주주와 오너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제 그 회사는 지분으로 따지면 1대 주주인데 근데 다행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회사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해 오면서 뭔가 밖에서 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 회사로 좀 가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영업도 안정적이고 주식 투자도 여유자금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오히려 나보다 더 수익이 높은 거의 한 2,300억 정도 이상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우량한 기업인데 네. 이런 기업은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가지고 싶은 회사다. 네. 피역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 보면은 뭔가 비전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우피를 이용하잖아요. 네. 소가죽을 이용해서 그 잘 가공해가지고 우리 패션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그 시트로 또 우리 건자재 쪽에 그 건축 자재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 그 영업만 하면 네. 환경이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업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원자재를 언제든지 납품을 이렇게 조달받을 수 있고 또 최고의 어떤 가공력을 가지고 좋은 소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팔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의 어떤 그 미래를 좋게 보고 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회사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왔고 또 그런 여유 자금 가지고 그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2,400억 정도 자산도 이렇게 증대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는 또 자사주도 아주 쌀 때 네. 거의 40한 6% 정도를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도 이렇게 소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잔존주주들이 큰 부가 이렇게 올 거다. 그래서 그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성과에 대해서 주주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고 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이제 자기들이 지배주주니까 이 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제가 그 네. 주주총회 가서 네. 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아마 이현석 대표도 책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번에 읽어보고 네. 저는 이제 변화가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도 이현석 대표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아마 이현석 대표도 투자를 통해서
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심정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네. 오래 투자해주면 이 기업의 성과가 뭔가 주주들이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산이 쌓이는데 네. 이런 자산을 자기 10% 지분 가지고 자기의 그 전체를 이렇게 자기 사기업량 이렇게 운용을 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책에다가 좀 이렇게 거론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그럽니다. 왜 이런 기업 뭐 투자를 하느냐. 네. 그냥 팔아버리지. 그런데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또 이 함께하는 종업원들 또 이해관계자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그 좋은 회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에다가도 이렇게 거론을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또 초보 투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네. 저걸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뭐 대표님 이야기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이 안에는 사실 대표님이 실제로 투자했던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사실 사례를 보면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럼 대표님에게 주식이란, 돈이란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뭐 이게 주식은 나의 그 온전한 삶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함께한 모든 이들이 나의 그 스승이고 동반자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함께하는 직원들 그리고 함께 투자한 투자자들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뭐 이게 돈이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는 자유로움이다. 경제적인 어떤 그 자유뿐만이 아니라 네. 그 내 인격을 어떻게 고양시켜주는 돈이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네. 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은 돈은 정말 나한테 경제적 자유로움을 주는 그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무감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대표님은 뭐 1,000억대 이상이시니까. 누구나 다 초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러지만은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면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랬는데 좀 편하게 살지 뭐 그렇죠. 이렇게 바삐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과연 내가 나에게 이런 어떤 그 부의 혜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 것은 과연 뭘까? 야 정말 저는 이제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흰 곰신 하나 신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지금 뭐 거의 정말 뭐 100여 개 기업에 이렇게 네. 주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 이런 어떤 나의 투자 철학, 경험을 네. 좀 이렇게 전파를 해서 전 국민들이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해야만이 가게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네. 그래야 우리 공동체인 국가도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호 박영호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인 분들은 좀 부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개인의 그런 수많은 자금들이 주시장에 들어오면 또 기업은 그 투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업과 개인 모두가 조금 더 커지고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